자, 일단 이런 그 원인에 대한 논란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차원도 되고 정부에서 이제 조사가 좀 진행이 될 건데요.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책도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, 이제 문제는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상태에 된 이 피해 주민들의 지금 피해 상황 복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, 특히 지금 수해가 난 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못 오고 있고, 현장에 가보면은 집이 이미 지붕까지 차 있는 상태여서 뭐 가재 도구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, 그 피해 그 재난 복구 현장, 특히 가축 시설이나 좀 이런 부분들 현장은 좀 어땠나요? 지금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자원봉사자는 받고 있습니다. 받고 있는데 우려가 커지는 거죠, 이제. 과연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그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마을 주민들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, 이재민들은 집이 복구가 돼야 집을 들어가는데, 그런 상황에 도움의 손길이 하나라도 필요한데,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갈수록 줄고, 그러니까 이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행정도 한계가 있고, 그러면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아직 복구가 안 된 데도 있어요. 전혀 기본적인, 그러니까 응급 복구가 안 된 데가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. 뭐냐면 행정에서는 뭐 다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겠지만,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또 뒤로 밀리는 거고, 자꾸 피해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응급 복구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또 태풍까지 오고 있잖아요. 정말 망연자실이죠, 말 그대로. 집 침수 안 당해봤죠? 제가 시골집이 한 십수년 전에 침수가 됐어요. 방까지 싹 물이 차서. 그래서 이제 물은 그날 빠졌어요. 그 전체가 집을 다시 집으로서 가동하는데 그 1년 걸린 것 같아요. 한여름이었어요. 똑같이 지금 같은. 보일러를 다시 켜고 뭐 한 달 넘게 보일러를 켜도 물이 방바닥에서 계속 올라와요. 정말로.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응급복구라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정상적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고요. 더 큰 거는 뭐냐면 피해를 당한 거에서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복구하고, 그래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겠는데, 그걸 대비해서 뭐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일정 정도 자활을 할 수 있게 보험이라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풍수해보험. 풍수해보험은 일반 사람 누구나 다 들 수 있고, 집이나 이런 것도 들 수 있고, 하나는 농민들이 드는 농작물 재해보험. 그런데 둘 다, 그러니까 이게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낮아요. 문제는 이건 가입률이 낮다 보니까 피해 보상은 많이 되지만은 가입률이 낮아서 실제로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고,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가입률은 높은데 이 피해 보상이 너무 금액이 낮아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복구는 됐는데 올해 지난 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일정 정도 수익이 있어야 내년 농사도 준비하고 내년 사업도 준비하고 하잖아요. 다시 일어나서 하잖아요. 그런데 올해 이미 빚이 몽땅 빚만 진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파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, 10년씩 하고 개인 파산하는 주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. 이거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들이 자활할 수 있게,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시스템, 프로그램이 필요한데, 우선은 응급복구에 있어야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. 일단 다행히 남원, 그리고 순창, 그리고 임실지역, 거창 이렇게 수해가 좀 많이 발생한 곳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 보상이 되느냐,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, 문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건데, 이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공공 부분에 투입이 되고 지원받을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죠. 이 집이 정상적으로 사용할지 어쩔지도 모르고,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또
수년이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 1,600인데 이게 뭐 이건 뭐 가전제품 몇 개 사면 뭐 없는 그냥 끝나는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지금 지자체나 지금 도에서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요구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있지만 뭐 노력한 부분도 있죠.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혜택은 정말 적다. 약간 좀 달리 봐야 하는데,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거는 개별 보상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자체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SOC 시설이나 기반 시설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자체가 다 떠안으려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구하고 정비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, 우리가 봐야 할 건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이든 재해보험이든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인 보험으로,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 무조건 다들 가입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지 못했다는 거.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가격의 뭐 90%, 95%까지 뭐 보상이 된다고 해요. 그런데 가입률이 너무 낮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더라도 농작물 뭐 침수 피해 뭐 이런 거는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.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농업 피해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알아서 하세요. 아니면 농가에서 알아서 감당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랬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도 막상 이게 피해가 안 되고, 나무가 지금 살아는 있어요. 예를 들면 과일나무 같은 경우, 그러면 피해가 아닌 거예요. 이미 과일은 상처가 많이 나서 이거를 가을 되면 수확을 제대로 못 하는데 달려 있으면 보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. 네,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. 막 그 너무나 보상 기준을 광범위하게 해놓으면은 보험 자체가 운영을 못 한다고, 보험을 못 하면은 보험료가 막 높아진다. 그렇죠.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다. 지금 이제 농가 단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성이 없다. 너무나. 그럴 바에 뭐라고 가입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기준도 까다롭고 또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또 증명도 하고 뭐 이런 절차, 그리고 보상금도 미미해요. 적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과연 내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이거 가입할 필요가 있냐? 가입 않는 게 낫다는 거죠.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선포됐다.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주민들은,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뭔 혜택을 볼 수가 있냐? 이걸 따져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적고, 그리고 현장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련 부서들이 TF팀을 꾸리든 뭔가 이걸 집행할 수 있는, 그리고 민원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,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궁금해가지고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으려고 전화를 하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. 아니면 핑퐁이에요. 건축과에다 전화하면 안전재난과에 전화해라. 안전재난과에 전화하면 건축과에다 물어봐라. 민원실로 전화해봐라.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, 그러니까 주민들은 본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우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후에 지원 규정을 좀 손볼때가 된 것 같은데, 그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 규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?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.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그 후로 20년 동안 지금 개정이 되고 않고 있는데, 문제는 아까 우리 보도국조커 정명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개정되지 않은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지원 기금이 정부 개인한테는 전혀 안 가요. 전부 아까 도로시설이나 뭐 제방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만 가고,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공시설 SOC 회보소에
주로 배당이 되고 우리 농작물, 상가, 공장 이 피해 산정은 절대 안 가고 지원도 안 되고 폐지돼 있고 개별 보험 들어야 한다니까요. 그렇죠. 그게 그래서 문제라니까요.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강원도 철원에서도 외부는 다 그냥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지역 내 군 철원 같은 경우 군 주둔 지역이잖아요. 그래서 장병들 한 300명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응급 피해 복구는 제가 보기엔 한 달, 두 달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할 거예요.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농작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사실상 이제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최대 피해 복구는 제가 보기엔 자립 방안이다. 자활 방안이다. 이 사람들이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지면 희망이 보이잖아요. 희망이 보이면 저 같아도 제가 먼저 제 집 복구하고 옆집도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지금 외부에서 무리하게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감염 위험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잖아요. 그것은 차치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빨리 마련해 주길. 지자체 차원에서 나는 지방 채권 발행하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해요. 그래서 500억 정도, 300억, 500억 정도 지방 채권을 발행하고 그거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원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n분의 1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고 그거에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해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